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한국의 보수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약 한 3편으로 나누어 강의한다는 광고에 대하여 제2편을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1편에서는 군주제가 무너지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의 시작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적인 정신은 내면적으로 들여다볼 때 재산권의 인정, 사유재산의 보장, 소유의 자유, 이런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수주의라 해서 부르조아 계급들이 군주시대에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였던 귀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혹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헌신으로 대체하여서 보수주의의 이념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조아 계급의 탄생과 함께 사회적인 약자들인 노동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태생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현실적으로 돈을 벌었던 부르조아 계급들과 거기에 지금 현재 노예와 같은 자본의 노예가 된 아무런 자본도 없이 그 어떠한 노동력, 맨몸으로 가진 노동력으로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대로 볼 수 없다.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혹은 국가 이성이라는 입장에서 현실에 대해서 바꾸어 나가는,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등에 업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고, 이런 진보주의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되, 진보주의는 그런 겁니다. 현실은 인정하되 이 현실을 혁신적으로 바꿔내겠다 하는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뭐로 바꾸어내야 되겠느냐? 최소한 인간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졸렌의 입장에 있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양에서의 보수주의가 이렇게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러면은 동양에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군주제가 무너짐으로써 국가체제가 민주주의라 하는 부르조아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법치, 즉 사회계약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루소, 홉스, 루트 등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계약론으로서의 법률이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연법 사상, 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인간들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사회계약론이 이루어지면서 법치주의가 강조됐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절대 권력이 없어진 것에 대한 민주주의로서 몽테스키에 등이 주장한 상권분립, 또 주권재민, 이런 여러 가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이 탄생되고
새로운 정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은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통하여 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첫째,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부족하고 또 그 만들어낸 상품을 팔 데가 없었어요. 그리하게 되자 그 동력을 이용한 전기선, 배들이 나오고 그 배들을 통해서 국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면서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19세기 비약적으로 발전한 유럽이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에 들면서 제국주의화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즉 원료 공급처를 점령하고 또 그곳에다가 상품을 팔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서세동점, 서쪽의 세력들이 동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동양에서 종주국으로 자처하던 청나라 중국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아편전쟁, 영국과의 경쟁 이런 것을 통하여 중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자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강화조약이 맺어지고 미국에 의한 여러 가지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본은 네덜란드 등을 통해서 난학이라 그랬어요. 난학. 네덜란드를 통한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면서 그 유럽과 미국을 방문하는 선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유단이 한 2년여에 걸친 세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은 독일이 자기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독일의 제도를 많이 따르고 또 명치유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봉건제도, 쉽게 말하면은 제후들을 제압하고 왕에게 모든 제도를 왕을 중심으로 하는 명치유신을 강행함으로써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제도를 받아들여서 화폐제도를 개혁하고 중앙은행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제도 개편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서 훌륭한 선각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이론적인 지도자는 동양의 맹자를 근거로 하여 일본이 지금 서구의 세력들에 살아남기 위한 일본만의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도는 서양의 문물을 가져왔지만은 그들 특유의 입헌군주제, 천황제를 실시하고 또 영국을 본받아서 양원제를 실시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쉽게 말하면 그 이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는 일본의 정신을 가지고 있대. 동도 서기, 도는 동쪽의 도를 가지고 서쪽의 기술을 익혀 나간다. 그리고 지금 서양의 힘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니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그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서양의 앞선 선진국인 서양의 모든 우리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선, 한국을 식민지하고 만주를 식민지하고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식민지화하여 그것을 보충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정립시켰습니다. 그 이론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서양의 미국에는 우리가 빼앗기고 굽실거리고 어떻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보충 혹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빼앗긴 거에 대한 벌충은 한국과 만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물론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경제대국이 되었으면서도 그 소국으로서의 컴플렉스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본은 그 훌륭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과 실천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도 그런 청나라의 패망으로 닥쳐진 그런 위기에서 손문이라는 지도자가 삼민주의를 내걸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화민국이라는 개국을 선포를 하고 청나라의 만주족을 대신한 한족 중심의 중국을 재건설하자고 외치면서 그 민주공화국에 대한 실천을 해 나갔습니다만은 20세기 초 모택동이 등으로 인해서 그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려고 하는 시기에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에서는 그 나라 특유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신을 정립시켜서 지금은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약 한 100년을 넘게 국가를 훌륭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군주제의 멸망 이후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라는 그런 주권 재민의 사상이 도입되려고 할 때 국가는 아주 혼돈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옥균 등이 일본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을 보고 갑신정변이라는 걸 일으켰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인 근대화, 쉽게 말하면은 자생적인 군주제의 소멸과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정립 혹은 도입이 실패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근대화, 즉 자유민주주의는 훨씬 뒤로 미루어진 1945년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화 하면서 20세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식민시대로서 자율적이지 못하고 타율에 의해서 근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근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도로서 군주제에서 주권 제민으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한국은 식민지 상태로 총독의 지배를 받는 또 다른 군주제의 형태로서 약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역사 발전에 자율성이라는 게 부족한데 그 자율성이 부족하고 타율성이 더욱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그 식민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그 결과물, 이 결과물들이 부정부패 혹은 특권화되는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시대적인 현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식민시대의 타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은 근대화라 하는 것은 1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재산권의 보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도입은 소유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특권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현재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대화라는 것은 주권재민과 그 주권재민을 주장하게 된 근거인 소유에 대한 보장 혹은 소유에 대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총독제가 없어지면서 미국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었는데 그 자유민주 도입이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에 의해서 나의 사유재산의 자유를 달라는 자율적인 입장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재산 형성을 가진 계급도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유재산을 가지게 된 지도자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그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총독 시대에 총독에 아부하는 친일 세력들 혹은 그 반민족적인 사람들이 가진 지주계급들과 두 번째로 이승만 앞에 줄을 선 부정부패자들이 적산, 쉽게 말하면은 적의 재산, 일본의 재산을 불화 내진 특별 특권을 이용하여서 재산을 가지게 된 부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 하는 것이 자생적으로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들이 등장함으로써 군주와 대항하고 그 군주에 대항하는 재산권을 가지고 그 소유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군주제와 같은
그 특권에 의해서 재산을 불화받은 혹은 특권화한 계급들이 보수주의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이 무언가? 기회주의적이고 부정부패 세력이 뿌리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해방 이후 약 80년까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재산권에 대한 특권화와 두 번째 부정부패라는 그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그 가장 그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에 의한 관치, 관병경제,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발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태지면서 부정부패와 재산권의 특권화라는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관치경제에 협조한 부정부패주의자들이다. 혹은 그런데 편성하려는 기회주의자들, 강남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정탐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 관치경제 혹은 관주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에 특권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수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라는 국민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현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의 주장은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요시다 쇼인이나 기타 지도자들처럼 한국에서 새롭다면 이상하지만은 흩어져 있고 올바른 정신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연구한 학자들의 업적을 모아서 일본처럼 한국에 맞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국내 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관행을 개선하고 국제관계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동양에서 도입된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어떠한 그 흐름을 같이 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이념을 부정부패와 혹은 기회주의자들로 이루어져서 그 개발의 과실을 따먹은 이런 잘못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신진계급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자 하는 것이 북두시민혁명 유튜브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제2편을 강의하였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